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김 위원장 신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혀온 군과 정부는 대북 정보력을 신뢰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달 전과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한 20일 정도 안 보였는데 그 사이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말, 그리고 지금 공개된 영상 조금 전에 이제 활동 그 동영상까지 들어왔는데 네. 그걸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014년도에 한 40일간 잠적했을 땐 발목 염좌 수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다리를 저는 불편한 모습이 아주 확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걷는 모습이나 웃는 모습 등등의 특이한 모습은 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당시 41일간 잠행을 했을 때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불편하신 몸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엔 또 그러지도 않았고 또 보면 원래 사진을 공개한 다음 날에 영상을 공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영상을 꽤 빠른 시간 안에 공개를 했습니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걸 놓고 이제 북한이 특별히 건강 이상설을 잠재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궁금증이 좀 일 수도 있는데 네. 북한 체제의 특성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최고 지도자의 동정 등을 함부로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 언론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동정이나 그렇죠. 무슨 대통령의 의중 같은 거에 대해서 추측해서 여러 정황들을 모아서 취재하고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기사를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고 지도자의 이제 결재를 다 받고 이제 선전선동부에서 담당해서 이제 기사가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일간 동정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게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하는 쪽에 한 근거가 됐던 것이거든요. 4월 12일부터 안 보였는데 20일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동정들은 계속 나갔어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도 않은 걸 누군가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인 것처럼 꾸며서 그렇게 기사를 쓸 수 있는 체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또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결정적으로 4월 18일경에 네. 그 외무성의 대외보도실장이라고 하는 참 낯선 직함의 이제 관리가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낸 적이 없다. 조미 순회 사이의 일을 그렇게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외교부의 서기관이나 과장이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네. 안 되죠. 북한입니다, 하물며. 거기서 최고 지도부의 이제 사인이 없이 그런 식의 담화가 나갔다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네. 김정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20일간 그냥 정상적인 의사 결정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습을 안 드러냈고 20일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 같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이셨습니다. 이 등장 시점과 장소도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등장 시점을 5월 1일 노동절로 택했고 또 비료 공장의 준공식에서 이 등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많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제 노선, 경제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특히 5월 1일이라고 하는 노동절 행사.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노동절 행사에 참여한 게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번이 3번째인데 그래서 좀 굉장히 오랜만에 이례적으로 노동절 행사 때 그것도 이제 순천 인비료 공장. 네. 이게 비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식 표현대로 알곡 생산에 아주 이제 전초적이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고 지도자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순천 인비료 공장이라고 하는 곳이 북한이 2017년도부터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건설을 했던 곳입니다. 그곳을 완공을 하고 5월 1일 날 이제 거기에 직접 참가했다고 하는 것이 오랜 잠행 끝에 나온 곳이 군사도발의 현장이 아니라 네. 올해 한 16번 정도 이제 현장 지도를 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군사도발 국방 지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랜 잠행 끝에 나온 게 경제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이제 경제 활동 성과를 어쨌든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그런 행보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문은 좀 아직 많이 좀 남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많이 남는데 무엇인가요? 이게 북한의 이제 보도를 보면 이렇게 순천 인비료 공장 네. 굉장히 지금 크게 잘 만들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 우리 같으면은 이 앞으로의 그럼 생산량 계획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데이터들이.
얼마까지 이제 증산을 할 수 있는지. 근데 북한이 지금 비료가 155만 톤이 매해 필요한데 현재 한 50만 톤밖에 매해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한 100만 톤 이상이 비거든요. 네. 그 100만 톤의 얼마 정도를 순천 인비료 공장이 책임질 수 있다. 더 앞으로 비료 증산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식량 증산은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언급이 없고 어쨌든 그 최고 지도자의 그 지도로 이렇게 우리가 현대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생태 환경 보호를 하는 비료 공장을 지었다라고 하는 걸 선전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전 효과로서 비료 공장에 나오고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는 네. 뭐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만큼 이게 비료 증산과 식량 증산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시설에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비료 공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민생 경제 그렇죠. 행보라고 봐도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인민들이 지금 올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작년에 북미 회담도 안 되고 네. 제재도 안 풀리고 지금 뭐 좀 그렇다고 좀 소문이 밖에서 들려오는 거 보면은 지도자가 좀 위중하다는 소문도 좀 도는 것 같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런 좀 뒤숭숭한 마당에 어쨌든 비료 공장에 나와서 경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지금 충분히 1, 2, 3월 달에 거쳐서 군사 현장에서 있어서 뭐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현지 지도를 하면서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독일 건 좀 다독였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경제 성과를 내는데 좀 주력하겠다. 이제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 앞으로 변화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탈북 당선인들, 탈북 출신의 당선인들이 사실 이 위중설, 사망설을 더 가중시킨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보고 싶은 대로 이제 사람은 좀 보게 되는 게 있고 99% 확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확신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나머지 1% 가능성은 지금 남겨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확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그게 근거와 이제 확신 제대로 된 이제 데이터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합리적인 토론이 되고 네. 같이 이제 북한의 상황이 어떻고 북한의 이제 유사시나 변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좀 건설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게 없고 다들 이제 자가제 생산을 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보원이 있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보원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보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 소식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김정은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김정은 본인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떤 상태다, 뭐 걸을 수도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최측근만이 알 수 있는 일이죠. 이제 네. 그런 일들을 과연 어디서 정보를 획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만약에 북한이 흘린 역정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나 정보 라인들이 이번에 여실하게 또 북한 측에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도에 스르즈가 행보를 안 보일 때 심지어 뭐 치약을 스스로 짜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치약을 스스로 짜지 못한다는 걸 보는 거는 그렇죠. 사실은 뭐 배우자 아닌 이상은 알 수도 없는 문제인 거고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치약을 생전에 안 짰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다 짜는 걸 가지고 이제 세수를 하고 세면하고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문제들까지 소설을 쓰거나 하면 굉장히 문제인 것이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정보를 알게 되는 라인이 이번에 드러났다. 역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하면 우리의 대북 정보망에 굉장히 좀 심각한 좀 타격이 훼손이 오는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도 눈에 띄거든요. 사실상 서열 2위, 특히나 이번에 사망설이 나돌았을 때 김여정이 그 뒤를 이어받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많았고요.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 서열이 높은 김덕훈 부위원장보다도 상석에 앉았더라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 무엇입니까? 김여정의 위상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 개인 명의로 대미 담화도 올해 3월 달에 내놓았고요. 네. 두 차례나 그것도 했죠. 대미 담화 우리 청와대에 대해서도 담화를 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의 이제 확인과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상이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했는데 이번에 또 주석단이라고 하죠.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앉는 자리에서 거기서도 김여정이
그 김정은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보통은 김여정의 자리가 그렇게 앉아도 저 이제 주석단의 맨 끝자리거나 보통은 그랬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비서실장들이 보통 앉는 자리죠. 어느 나라 정상들이 회동을 하거나 모임을 가져도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관측을 하고 있던 건데 이번에는 조금 더 위상이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상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비공식적인 2인자였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도 좀 2인자다. 그렇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점점 이제 오빠 김정은이 계속 좀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은 유고 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권력을 승계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시나리오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서 우리가 북한의 급변 사태나 유사시가 있을 때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 김정은의 유고 시에 김여정이 백두혈통의 상징 권력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집권 엘리트들의 연합으로 북한이 유사시 상황을 정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우리는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과연 김정은 유고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자체 시나리오가 있을까? 없을 것 같거든요. 거기는 우리는 뭐 대통령이 만약에 유고 시에는 다음 순번으로 헌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력 승계자가 있잖아요. 네.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죠. 북한은 뭐 최고 존엄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회주의 유고 시- 왕조이기 때문에 네. 최고 존엄 말씀하신 대로 최고 존엄이 없는 상황을 입 밖에 내고 그렇죠. 회의를 하고 시나리오를 쓰자라고 하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됐습니다. 네. 건강 이상설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고 시나리오를 북한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놨을까라고 하는 좀 의문은 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유고라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김여정 위원 부부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오빠 김정은만큼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정군의 여러 그 직함각 요직들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래도 좀 짧기는 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그 후방으로 당정군을 장악하는 과정이 그래도 짧게나마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들이 없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당의 직함은 있지만 정과 군에서의 직함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거든요. 특히 군부의 경력이 좀 일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만 하더라도 포수락 전문가, 포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김일성 군사대학을 졸업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군 경력이 일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확고하게 군부를 장악할 수 있을까, 유사시에. 이제 그 점에서는 좀 앞으로도 좀 불투명한 면이 많아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렇게 김 위원장이 다시 건강하게 등장하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망설, 위중설, CNN의 보도가 나오면서 더 이제 가중이 됐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겠죠? 그렇죠. 뭐 대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18년도 19년 전에 없던 그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좀 갈 것인데 이제 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유일한 3대 세습을 했던 나라 굉장히 좀 컬트적이고 좀 특이한 나라에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국내 사정도 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그 해외 뉴스가 좀 뭐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라서 좀 뭐 가십거리 좀 비슷하게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좀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지금 일련의 사태를 좀 보면은 4월 11일 날 노동당 회의를 하고 김정은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4월 12일부터. 안 나오나 보다 했는데 4월 15일 날 나올 줄 알았었죠. 사실은 그렇죠, 태양절 때. 안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왜 안 났을까부터 의혹이 증폭되기 시작하다가 네. 그리고 CNN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21일 날 CNN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20일 동안 자취를 감췄지만 21일부터 오늘까지 한 열흘 동안의 이제 의혹이 굉장히 증폭이 됐던 기간입니다. 네. CNN이 보도를 하고 나서부터 21일 날 오전부터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보도 사대주의적인 좀 면이 있고 과거에 그 김정일과 김일성의 유고 유사시에 대한 의혹 보도와 좀 다르게 이번엔 뭐냐면 자가제 생산이라고 하는 패턴이 또 보였어요. 그러니까 각종 SNS와 1인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근거 없는 설들이 굉장히 좀 많이 퍼졌죠. 그것 때문에 한 열흘 정도, 20일 만이긴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한 열흘 정도 이 정보 사대주의, 보도 사대주의와 자가 재생산이 좀 결합된 혼란이 좀 있었던 열흘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늘 이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는 특이 동향이 없다. 줄곧 그렇게 말해왔고 결국 이렇게 드러나자 대북 정보력을 좀 신뢰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 참
뭐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까운 면인데 우리가 좀 특이 동향이 없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워낙 그 자가제 생산 그 패턴과 구조가 지금 이번에 심하게 나가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상황 관리 때문에 원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좀 불가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으로 추적이 가능한 이야기들이 이제 북한한테는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원산에 있다라고 그 외에 뭐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나름대로 상황 관리를 했다고 평가는 되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안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가세 생산을 좀 하다 보면은 네.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정보력을 역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 우리 살을 깎아먹는 이제 그런 일이 좀 벌어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건강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11월에 미국의 대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이란 이 변수를 좀 대선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앞으로 이 북미 관계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작년 말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좀 기대를 했던 것이 올해 도쿄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벤트에서 네. 좀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에 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벤트도 좀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는 외부 변동이 있을 만한 변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없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런 의지와 기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이나 미국 사정으로 봤을 때 과연 북미 대화에서 새로운 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 현재로서는 조금은 좀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 돌파구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돌파구라고 있다면 우리가 좀 많이 얘기하는 게 보건의료 협력 같은 걸 얘기하죠. 많이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보건의료 협력을 한다는 건 자기네 코로나 확진자 없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 있다고 뭐 진단 키트 받고 보건의료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좀 스스로 이제 이게 자기 자가당착에 좀 빠져버린 것이긴 한데 이게 보건의료 협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대중이나 아무도 모르게 좀 조용히 해주길 북한은 좀 원해요. 예. 그런 데서부터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하고 정부가 지금 상황 관리는 저는 뭐 그런 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뭐냐면 4월 27일에 이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이상설이 있는 와중에도 4월 27일에 동해 북부선에서 네. 새로 이거 4.27 선언 2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북측이 지금 합의한 것들을 이행 안 하고 뭐 남북 대화의 의지가 없어 보여도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는 일관된 메시지는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북한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할 건지를. 자기들이 지금 순천 인비료 공장 만들고 쌀밥에 고기 구워 먹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하려면 첫 번째 손은 우리 잡는 길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잡을 것인지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북한이 잡을 것인지는 이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이 비원 전략 폭격기, 비원의 이런 네, 예. 상공 전투가 늘면서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우연일 뿐이라고 미국 측에서 해명은 하긴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전략 폭격기 같은 경우에 뭐 훈련의 일환으로 늘 계속 이제 비행을 좀 하긴 하죠. 정기적으로 비행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정찰기도 5대가 한 번에 뜨는 일들이 있었고 여러 네. 가지 이제 한미 정보 자산들이 이제 삼반도 상공에 전개들을 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좀 가능하지만 사실은 정찰기나 전략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전개된다는 거를 이거 언론에 보도된다는 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좀 이상한 겁니다. 원래는 정찰하는 거를 알린다고 정찰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략 폭격기가 다닌다고 하는 게 굉장히 또 긴장과 위험감을 조성하는데 이걸 알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알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상태에 지금 자맹을 하고 있는데 다음 행보가 바라지 않는 군사 도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모종의 메시지로는 해석은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불필요한 도발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로 해석을 북한도 가능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경고의 메시지로 알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